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쉬운 이야기로 진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라든지 우화 같은 것들은 한국에만 있지도 않고 세계에서 어, 읽혀지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릴 적부터 우리가 들어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인생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가 그러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죠. 뭐 어쨌든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라고 하면 왠지 흥미도 있고 비유를 들므로써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같은 출판선상에서 내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존심 같은 것들 때문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경주를 해서 누가 더 빠를까 뭐 이렇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선상에서 같이 서 있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보통 보면 성격이 급하다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빨리 잘 가죠. 근데 가다 보면은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죠. 아, 거북이가 나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해야지.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잠을 잤다고 하죠. 바위가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대어서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참, 뭐 저까지 있게 나를 어떻게 이기겠어 하는 그런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흔히들 사람들이 나쁜 마음이라고 칭하는 그런 무시랄까 그런 경멸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저는 별로 느끼고 싶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 성격이 급하다는 토끼의 단점도 주지의 사실이지만 빠르게 가다가 멈춰서 거기서 방심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방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냥 놓아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를 어떻게 이길까? 그러다가 거북이는 속력은 빠르지 않지만 꾸준함이 또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심하던 토끼를 이기고 먼저 결승점에 도착을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속력은 느리지만 꾸준하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속력은 느려도 꾸준함으로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토끼가 한번 되어 보면 토끼가 걸음은 빠를지라도 마음을 놓아버리고 살면은 또 누군가를 무시하다가 큰코 다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북이를 무시하면서 내가 낮잠 한숨 자도 나는 이겨 이렇게 자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낮잠을 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져가지고 다른 동물이 심판을 받는데 거북이가 이겼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진리를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사람 간에 그런 대결을 하면서 그 속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경멸적인 그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기가 싫은 것이죠. 저 자신도 그것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행동하는 게 반응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나쁜 반응은 나도 아직 있구나. 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의식적으로는 그러진 않지만 잠재의식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구나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토끼가 되어보고 거북이가 되어서 인생의 진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토끼처럼 걸음이 빨라도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고 마음을 그냥 스스로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마음아 너 어디 한번 마음껏 뛰어놀아 보거라 이러면서 놔두면서 그냥 낮잠을 자버리면은 우리가 일을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 못 겪어본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보는데 다 아는 이야기라서 지루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토끼와 거북이가 왜 그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존심 싸움이 사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으로 토끼가 나는 너보다 빨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거북이는 또 어, 내가 속력은 느려도 꾸준함은 나의 장점이야 이렇게 믿고 살면서 대결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기고 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승부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토끼가 또 이기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역시나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갈고 닦아서 내가 그런 경주를 그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지가 낫다는 것이죠. 대결을 꼭 해야 하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선상에 서서 한 번은 토끼가 이기고 한 번은 거북이가 이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는 왔다 해도 반응들까지 다 제가 마스터하고 갈고 닦은 것은 아니라서 제가 잠재의식이 올라오는 그때는 힘들죠. 물론 힘드니까 또 이제 그런 것까지 즉 힘듦까지 더해져서 가끔씩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제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를 알아보면 심리는 잠재의식도 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연구된 것들입니다. 서양에서 우리의 의식을 연구를 하면서 잠재의식까지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식이 됩니다.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의식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의식이 잘 느껴진다고 하죠. 물론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이냐 무의식이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무의식이 옳다, 잠재의식이 옳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꿔보는데 그 꿈이 내 의식과는 좀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 꿈이 어디서 올라왔었던 걸까? 알아보면 그것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존재하던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깊은 내 마음,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않았던 내 마음이 있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그런 것이 존재해서 꿈도 꿔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이 꿈에 반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도 있지만 의식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깨끗이 해나가는 그것은 우리의 진화의 길이 됩니다. 마음이 더 깨끗할수록 의식도 같이 이제 나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더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생각을 할 것이고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갈고 닦음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마음까지 같이 이제 따라갈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역시나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이 잘 못 느끼지만 존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재밌게 같이 하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대해서 같이 느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